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리츠 리포트에서 레이아웃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엑셀 아이콘을 통해 블리츠 리포트 양식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AR 패스트 인보이스 보고서를 실행해 봅시다. 지금은 템플릿 없이 실행 중입니다. 첫 번째 필드는 보고서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필드는 템플릿 이름입니다. 템플릿 없이 실행하면 보고서는 보고서의 모든 열을 단순히 포함합니다. 첫 번째 줄 고정 자동 필터 설정.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 두 번째 필드는 템플릿 이름입니다. 기존 템플릿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템플릿을 클릭해 봅시다. 버튼을 클릭하면 템플릿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에서 보고 싶어 하는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열이 선택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특정 열만 보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블 클릭하거나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사용하여 여러 행을 강조 표시한 후 이 화살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을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대량으로 선택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서를 실행할 때 정확히 선택한 열만 있는 파일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 하나의 작은 팁이 더 있습니다. 이 열 목록을 특정 위치로 옮기고 싶다면 예를 들어 위쪽 화살표 키를 10번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위치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치 1이라고 입력하면 모두 이렇게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익시와시 열을 쓰는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매우 큰 경우 데이터를 미리 집계할 수 있으며 정렬 순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시트 분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분할 기능을 사용하면 의미는 그것은 데스트로 help이다. 지금 트레이스 촐라스를 정해 봅시다. 그것은 트레이스 촐라스의 시트 분할을 설정하면 출력 파일의 각 글에 대한 촐라스 값에 대한 다른 시트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엑셀에서 보시면 지금 하나의 시트는 차지백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신용 메모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보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거래 클래스마다 다른 시트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서의 감사 추적을 제공하는 파라미터 시트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시트 분할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데이터를 종종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피벗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오른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열, 행, 값 필드를 사용하여 피벗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더 많은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셀 업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엑셀 업로드를 사용하여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엑셀에서 직접 작성한 후 레이아웃 템플릿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유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트랜스인 한영적인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트에서는 매개 변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매개 변수 목록이 포함된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더 쉽게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피벗 레이아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액을 집계해 봅시다. 모든 금액에 대해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필터 필드를 사용하여 열 이름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zu sehen, ihres sehr 크리에이티브익스는 필드를 엑셀에서 생략했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필터, 열, 행, 값. 그다음 처리적인 필요는 추가적인 피벗 시트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시트는 세부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시트는 데이터의 피벗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부 사항이 있고 여기에는 피벗 시트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추가 수정을 적용하고 전체 파일을 레이아웃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죠. 그리고 통화를 슬라이서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금액을 위한 바이 차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좋아서 주인 아래 파이빗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쓰는 OMH의 이번째 요시로 엑셀의 표준 기능을 사용하고 이를 템플릿으로 업로드하면 보고서가 레이아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고객별 미수금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고객들이 위에 나타나도록요. 이렇게 전에다 열할 수 있습니다. MKS 액션을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로고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데이터 시대의 구쟁 작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에 조건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ttree 스타일하고는 셈이지 성경폰 좋으면 넣으십시다. 다른 글꼴로 그런 식으로 데이터 상단에 제 추가행을 삽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필터링된 기록의 송장 금액을 요약하는 소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레이아웃 템플릿을 저장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파일이 현재 내 노트북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고 있으며 여기 템플릿에 이 엑셀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블리츠 리포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넷센스 이걸 on 템플릿 템플릿 템플릿입니다. 레이아웃 템플릿을 첨부한 후 엔데이 마침 폴더를 생겨친 몇 개의 변수로 엔팅해 봅시다. 솔트로 이 날짜 대신에 2009년으로 해봅시다. 2024. 그러면 출력 파일이 정확히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열리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동일한 레이아웃이지만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시트에는 2009년의 기준 날짜가 있습니다. So as stage on orange field layouts 생각이 아이프스터스급이다. 그 템플릿 업로드입니다. 기능입니다. 그리고 언급할 가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셀 템플릿을 업로드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열을 선택하는 화살표 키가 회색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벗도 회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는 업로드된 레이아웃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이 양식에서 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다시 제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열 선택과 피벗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ABC 업로드 구했습니다. ISM 레이아웃 템플릿을 다음 단계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공유를 추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은 템플릿을 만든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소유자이며 그들만 템플릿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지네틱스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사이트 레벨에서 템플릿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내 모든 사람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보네트를 접근할 수 있는 노카라멜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안 개념은 사용자가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개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한 데이터 보안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의 레이아웃 템플릿을 만들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너스 작업시다 마이크로스라서 더 대시보드 이렇게 하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다른 것 오른쪽에 매개 변수 탭이 있습니다. 만약 매개 변수 목록이 매우 길고 예를 들어 고객 번호로는 절대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템플릿에만 사용하세요. 유형과 영업사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높은 날짜, 낮은 날짜. 따라서 보시다시피 매개 변수 선택에 간소화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템플릿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템플릿이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되었습니다. 다른 사용자는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제 다른 템플릿을 선택해 봅시다. 다른 템플릿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템플릿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다른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선언. 그리고 또 여기 소유자를 보면 지금 우리는 엔지네틱스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템플릿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사용자라는 사용자의 템플릿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즉 템플릿을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업로드된 엑셀 파일을 삭제할 수 없고 등등.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실행해 봅시다. 아마도 차트가 있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슷할 것입니다. 네, 이것도 색이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수정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템플릿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메뉴 상단에 템플릿을 복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의 복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복사의 소유자가 되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와 복사 템플릿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네, 목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사본과
대시보드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만든 두 개의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을 다시 제거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템플릿을 편집으로 이동하여 간단하게 복사본을 그냥 제거하세요. 복사본을 선택하고 클릭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이름 필드에 있을 때 이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고 저장하면 템플릿이 제거됩니다. 또 한전 Ctrl 플러스 F 11 검색을 사용하여 모든 템플릿을 순환하며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가능합니다.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직접 여기를 클릭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새로운 템플릿이 생깁니다. 제가 방금 만든 새 템플릿을 보실 수 있는데 이름이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저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 버튼에는 제거라고 되어 있고 닫기 이유는 아직 수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수정한 것이 없으면 템플릿을 저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템플릿 없이 실행했을 때와 똑같은 레이아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저장하려면 적어도 하나를 옮겨야 합니다. 열을 추가하고 나면 템플릿 이름이 열리고 테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템플릿, 이렇게 새로운 템플릿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여기서 템플릿 이름을 지우고 탭 아웃한 후 새 템플릿 버튼을 다시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템플릿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새로운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템플릿과 관련된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템플릿에 대한 기본 매개 변수 값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통해 여기서 수행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시보드 예제로 돌아가 봅시다. 바로 이 예제입니다. 가장 큰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항상 실행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모든 것을 대상으로 실행해 봅시다.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상위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서 매개 변수 값 고객 이름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이름 필드에서 여러 값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고객들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출력 파일을 봅시다.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매개 변수 값을 가장 큰 고객 이름을 템플릿의 기본 매개 변수 값으로 저장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 메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 매개 변수 기본 값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을 선택할 때마다 예를 들어 대형 고객만 템플릿을 선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 매개 변수 값도 기본 값으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음에 대형 고객 전용 템플릿을 선택하면 이러한 값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리츠 리포트에서 이러한 템플릿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